안녕하세요, 시바바스켓볼입니다. 오늘은 르브론 13과 줌솔저 9 모델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르브론 13과 전작 12와의 간단한 비교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바로 전작인 12와 디자인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같은 헥사주메어를 사용했고요. 가피의 재질은 하이퍼 퓨즈와 하이퍼 포지 재질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상당히 유사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르브론 10에서부터 시작된 플라이와이어를 직접 슈레이스에 연결하는 방식도 여전히 계속 동일하게 적용되었고요.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13 같은 경우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컨셉으로 발매된 컬러고요. 그 컨셉에 맞게 이런 자수나 프린트된 모습들, 그리고 미드솔에 이런 피가 튀긴 자국들, 확실히 나이키가 이런 컨셉질은 참 잘해요. 12에서 처음 설포랑 가피가 일체형인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 이번 13에서도 동일하게 설포가 없고 가피와 설포가 일체형인 기술이 적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발 모양에 따라서 많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이브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발볼도 좁고 발등이 낮은 칼발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볼이 넓고 발등도 높은 그런 발 모양이라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신고 벗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어떻든가요, 이게? 저는 이거를 신었을 때 제 발볼 자체가 완전 칼발형이거든요. 근데 신발을 벗고 신고 할 때 조금 불편한 감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불편하다고까지는 하긴 힘들지만, 확실히 다른 이제 설포와 일체형이 아닌 신발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간 신고 벗고 하는데 불편한 감이 살짝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신고 벗는 게 불편해서 그렇지 외형에 비해서 발볼은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이제 다음은 발볼은 넓은데 발등이 외형적으로 보다시피 굉장히 낮습니다. 발등에 있는 포집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압박이 좀 심하게 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발볼이 별로 안 넓고 발등 자체가 낮다 보니 솔직하게 이게 걸리적거리는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처음 신었을 때 좀 그게 이게 좀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서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신고 플레이를 했는데 전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신발 자체가 상당히 편하고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발 모양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은 한 치수 업을 해서 신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이제 발목을 지지해주는 포집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전작인 12에서는 포집 부분이 복숭아뼈를 굉장히 누르는 느낌이 강해서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었는데, 1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정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앞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12탄을 신을 때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복숭아뼈 아래쪽 부분을 상당히 압박을 해서 솔직하게 플레이를 하는데 많이 아팠거든요. 높은 양말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발목이 아팠는데, 13탄 같은 경우에는 포집 부분 자체도 별로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없을 뿐더러 안쪽에 보시면은 상당히 이게 폼 자체가 두툼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잘 지지해주고 잘 잡아줘서 플레이하는데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안쪽 포짓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발목이 안 꺾이더라고요. 쿠셔닝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2에서 처음 적용된 헥사줌이 이번 13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12에서 처음 헥사줌을 봤을 때 이게 웬 쓸데없는 짓인가 했어요. 왜 저 비싼 주면 안 쓰려고 저렇게 잘게 나눠 놓은 건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신었을 때 체형 쿠션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13에서는 12보다는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압축의 헥사줌의 배열을 좀 새로 하고 크기 조절을 했는데요. 전작에서 이제 동일한 크기의 헥사줌 6개가 들어간 이 부분을 피벗 포인트에 좀 더 대용량의 줌웨어를 삽입하고요. 뒤축에는 마찬가지로 대용량 줌웨어가 들어갔습니다. 뒤축의 쿠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굉장히 풍부한 느낌이었고요. 이제 압축의 반응성이 좀 더 좋아진 게 느껴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탄의 쿠셔닝, 앞쪽 쿠셔닝은 뭐 좋다라는 느낌 자체를 전혀 못 받았는데 13탄의 경우에는 되게 커졌어요. 이 부분이 피벗 포인트 자체가 여기 있는 줌 에어 부분이 커지다 보니 상당히 쿠셔닝 자체가 풍부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12탄과 마찬가지로 비교했을 때 12탄의 이제 뒤쪽 쿠셔닝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쿠셔닝 자체가 지금 줌 에어백이 커요. 그리고 13탄의 경우에는 12탄보다는 조금 작지만 농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뒤쪽의 부분의 에어는 많이 사용되지가 않거든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여기 피벗 포인트의 쿠셔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커지다 보니 상당히 12탄보다는 쿠셔닝 자체가 풍부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떤 반응성이라고 할까, 그 앞쪽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코트 필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좀 바로 와닿는 느낌이 있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쉔크 부분에 12에서도 그랬고요, 13도 마찬가지인데 플라스틱이 조금 그죠, 카본이라도 좀 발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런데 지금 13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카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모양 여기 카본을 넣었으면 여기도 같이 카본을 넣어줬어야지. 이 생활체육인의 가장 중요한 건 간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을 신었을 때 12랑 비교해서 약간의 무게중심이 높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아웃솔의 두께 때문인지 미드솔의 두께 때문인지 뭐 하여튼 근데 약간 무게중심이 높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어떻든가요? 저는 플레이할 때 솔직하게 그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전혀 신발에 대해서 중심이 높다 낮다에 대한 느낌을 못 받았고, 12탄에 비해 솔직히 13탄이 월등히 좋아요. 월등히 좋다 보니까 플레이하는데 더 좋은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접지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 두 컬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클리어 솔이 적용이 됐는데요. 뭐 컬러에 따라서는 뭐 그냥 일반 솔리드 솔이나 뭐 XDR이 적용된 모델도 있었고요. 일단 클리어 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두 모델 다 접지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클리어 솔의 재질 자체가 일단 코트가 관리만 잘 돼 있으면은 전혀 밀리는 느낌 없이 딱딱 잡아주는 느낌이니까요. 아웃트리거 부분이 이렇게 세 부분씩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드라이빙이나 이런 걸 할 때 몸을 상당히 많이 누이는데, 그 누일 때 어느 정도 이게 잡아줘서 발이 많이 밖으로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힘있게 드라이빙 하는데 좋은 효과를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르브론 13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잘 만들어진 신발이면은 틀림없어요. 아무래도 나이키 바스켓볼의 가장 대표 모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좋은 소재와 좋은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이 비싸죠. 22만 9천 원 정가로 나와 있는데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 겁니다. 전작에 비해서 확실히 개선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쿠션의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포짓의 안정감이나 어떤 피팅의 느낌 확실히 12보다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르브론 시리즈의 신작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가격에 비해서 물론 좋은 신발이면은 틀림없습니다만 약간 아쉬운 점들이 보여요. 예, 신발의 가격이 비싸다 보니 신발을 구매하는 게 선뜻 어려움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야외 코트에서는 신지 마세요. 잘 정리된 실내 코트에서 한번 신어보시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줌솔저 9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줌솔저 시리즈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르브론 시리즈의 테이크다운 모델이죠. 코비나 KD 같은 경우에도 뭐 베너메논이라든가 KD 트레이 같은 테이크다운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뭐 별 필요가 없고요. 줌솔저는 테이크다운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항상 너무 신발이 잘 나와요. 오늘 준비된 컬러는 암 예방 컬러입니다. 이게 뭐 미국에서 하는 뭐 유방암 뭐 예방 캠페인 어쩌고 해서 매년 이런 핑크색의 신발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남자다운 색깔이에요. 남자는 핑크죠, 역시. 일단 외형적인 디자인을 보자면은 항상 줌솔저 시리즈에서 약간 줌솔저 시리즈의 얼굴이라고 할까 그 두툼한 밴드가 있고요. 디자인 좋아요. 저 이 정도면은 평상시에도 신고 다니겠어요. 일단 가피의 재질은 역시나 하이퍼 퓨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르브론과 마찬가지로 설퍼와 가피의 일체형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제 르브론에 비해서는 신고 벗기는 굉장히 편했어요. 이번 줌솔저 9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신발을 신고 플레이를 하면 절대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툼한 벨크로가 발등과 발목 부분을 무지막지하게 잡아줍니다. 어떻든가요? 우선 신발을 신었을 때 끈 부분보다는 밴드 부분이 더 눈에 띄었고요. 그 밴드 부분 자체가 신발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목과 발등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미드솔부터 힐컵까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힐컵 굉장히 발 잘 잡아줍니다. 힐슬립 같은 거 전혀 못 느꼈고요. 그리고 저같이 발볼이 넓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발을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13탄과 줌솔저 두 모델을 다 가지고 다 신어봤는데 확실히 13탄보다는 신고 벗고 하는데도 더 편했고 발볼 자체도 조금 더 넓은 느낌이 있었어요. 쿠셔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작인 줌솔저 8하고 비교해봤을 때 약간 뒤축 쿠션이 조금 낮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내장 줌웨어는 굉장히 탱탱하게 좋은 쿠션 느껴졌고요. 아웃솔의 접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접지력 부분에서는 13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접지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아웃트리거 있는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접지력에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패턴 부분 자체도 골이 깊어서 접지력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주었습니다. 줌솔저 9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줌솔저 시리즈가 항상 그랬듯이 이번 시리즈도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좋은 쿠셔닝, 좋은 접지력, 좋은 반응성, 그리고 확실한 안정감. 149,000원이라는 가격까지 생각해보면 이 이상을 찾기 힘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가격 대비에 정말 좋은 신발이라는 것은 확실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르브론 13과 줌솔저 9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크 형식의 리뷰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미흡하고 어색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바 바스켓볼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바 바스켓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